네, 만기일이라서 그런지 후반에 역시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런 만기 변수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조금 더 크게 영향을 미치죠. 딱 그렇습니다. 코스피 아래쪽으로 변동성이 좀 더 확대되고 있다는 점 동시효과 가장 큰 특징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요. 장중 저점을 낮춥니다. 2% 정도까지 낙폭을 키우면서 동시효과 구간 직전만 하더라도 2170선대였는데 지금 딱 들어오자마자 2150선대로 레벨대가 한껏 낮아졌고요. 낙폭은 코스닥과 비슷하게 2% 정도까지 나옵니다. 지금 1분 30초 남았는데 허수일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2.03% 하락이고요. 2157.63포인트, 전거래일 대비로는 44포인트나 하락하면서 지금 직전 저점이 2134포인트인데 거의 다 와 있네요. 저점 부근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장중 내내 부진했었는데 지금 종가상으로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650선 테스트 들어가고요. 낙폭은 3%가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종가 대비로는 20포인트 깊게 빠집니다. 그래서 651.45포인트 기록하면서 650선 부근 종가 형성될 예정입니다. 종목별로의 흐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거래소 종목군들 가운데서는 오르는 종목군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산주들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하는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LIG넥스원 모두 다 10% 이상의 낙폭을 보여주면서 그동안 태조이방원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었던 이 종목군들, 방산주들의 강세 움직임이 퇴색되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증권사에서 부정적인 레포트가 나왔다 손치더라도 나머지 종목군들까지 방산주들 너무 안 좋네요. 이런 움직임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딱 그때 한창 많이 올랐던 원전, 방위산업 관련된 종목 이쪽으로 약세 움직임이 굉장히 두드러지. 10월 13일 목요일이고요. 국내 증시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언뜻 보니까 지금 막판에 약간은 허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한 2% 정도까지 밀리는 상황 동시효과 때 연출이 됐었는데 역시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좀 수습되면서 국내 종가는 나온 모습이고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시황센터에서 잠시 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외에 아시아 증시 전반적인 분위기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한중일의 온도차가 상당히 좀 크게 벌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중국 증시가 어제 가장 좀 선방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장은 어땠을지 먼저 시간 순서대로 일본부터 좀 보겠습니다. 우리보다 30분 먼저 마무리된 일본 증시 역시나 오늘 장 마이너스권 기록했고요. 0.6% 하락하면서 26,237.42엔대에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 대체적으로 이렇게 부진한 움직임이 장중 내내 이어졌습니다. 개파락으로 출발을 해서 그 이후에도 저점 부근에서 횡보하는 움직임이 오늘 장 뚜렷하게 나타났고요. 그런데 미국 증시 빠지는 것만큼이지 뭐 크게 낙폭을 키운다거나 일본 증시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우리 증시처럼 이렇게 상대적인 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고요. 니케이 225 지수 26,000선 초반에서 일단 거래 멈춘 상태입니다. 다음으로는 중국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오후장에 변동성이 좀 나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고요. 또 중국에서는 당대회 있죠. 그리고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서 계속 관망세로 플러스 마이너스 오가고 있습니다. 현재 상해종합은 0.25% 하락하면서 3017.20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장 3,000선이 회복되고 나서는 오늘 장중 내내 3,000선 이탈은 없습니다. 그 위에서 보합권 등락이고요. 심천 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0.07%의 하락인데 거의 전일 종가 수준 보합으로 보셔도 무방하겠네요. 이어서 환율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제 국내 이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리면서 좀 잡히나 싶었는데요. 재차 달러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나오고 있는 자본으로 인해서 상대적인 달러 강세가 좀 더 뚜렷해진 모습 가운데 서울 외환시장에서도 원달러 환율은 올랐습니다. 다시 1,430원대 진입이 됐습니다. 6원 40전 올랐고요. 1,431원 30전에 거래를 마치면서 하루 만에 재차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되는지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오늘 밤 미국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경계 심리가 한층 더 심화되는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양시장 모두 낙폭을 키워갔습니다. 그럼 오늘 코스피 시장부터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네, 막판까지 낙폭 키우면서 1.8% 하락했고요. 포인트로는 39.6포인트 하락한 2162포인트에서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하락 출발하면서 낙폭을 점차 키워왔는데요. 장 출발부터 2200선 내주면서 출발했습니다. 오후까지 계속해서 낙폭을 만들어 오더니 30포인트 가까이 밀렸는데요. 2170선도 한번 이탈하는 모습 보이다가 막판 들어 그래도 2170선은 지켜주는 모습 보였는데 동시효과 구간의 변동 컸습니다. 2162포인트로 내려오면서 하락 전환되면서 1.8%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9거래일 만에 매도하는 모습 보였었는데요. 막판에 매수세 크게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1932억 정도 크게 사면서 거래 마쳤고요. 이어서 개인 쪽에서 797억 정도 매수세 유입됐습니다.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2993억 정도 크게 팔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등락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일제히 하락하는 업종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오늘 기계 섹터가 원전주 그리고 방산 관련 종목들이 크게 빠지면서 4.86% 가까이 크게 내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한국가스공사가 장중에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전기가스 업종 하락 우위 유도했는데요. 4.7% 가까이 크게 내렸습니다. 이어서 건설 섹터도 부진했습니다. 금리 인상 여파로 건설 업황이 부진할 거란 이런 전망에 4.5% 가까이 크게 내렸고요. 이어서 의료정밀 섹터와 종이목재 업종도 부진한 흐름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하락 우위 많이 보였는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하락 전환됐습니다. 1% 넘게 빠지면서 55,200원에 종가 마감했고요. 반대로 SK하이닉스는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1% 가까이 상승불 지켜주면서 94,900원에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오늘 1.6% 가까이 하락하면서 80만 7천원에 종가 형성해줬고요. 이어서 2차전지주 오늘 부진하게 마감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도 약세 흐름 보였는데요. 1.24% 하락하면서 47만 7천원 터치했습니다. 이어서 삼성 SDI가 외국인과 기관 매도 물량의 7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됐는데요. 오늘 2.3% 내리면서 59만 6천원 터치했습니다. 이어서 LG화학이 3분기 실적 기대감 받고 있지만 오늘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2거래일 연속 내림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2.7% 가까이 하락하면서 57만 5천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주도 오늘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오늘 현대차 쪽으로 매도 물량 크게 나왔습니다. 2% 가까이 하락하면서 16만 4,500원에 종가 마감했고요. 반대로 기아 쪽에서는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0.15% 강보권 구간에서 거래 마쳤고요. 6만 8,300원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인터넷주 오늘 동반 하락세 보였습니다. 네이버가 3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거란 전망에 하루 만에 다시 하락으로 전환됐는데요. 오늘 네이버가 2.16% 하락한 15만 8,500원에 다시 한번 16만 원 선 아래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카카오도 어제 빅스텝 결정 이후에 낙폭이 조금 더 커졌는데요. 오늘 2%대 하락세 보였습니다. 오늘 카카오가 5%대 하락세 보였습니다. 4만 7,300원으로 다시 한번 신저점 경신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알루미늄주들이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막판에 음봉으로 전환되면서 차익 매물 실현된 종목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관련된 소식으로는 미국이 알루미늄 생산지 2위로 최대 생산지로 기록하고 있는 러시아 쪽에 수입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그동안 광물 관련되는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그동안 미뤄왔었는데 이렇게 수입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앞으로 알루미늄 가격 상승 전망에 오늘 알루미늄 관련주들 상승세 좋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남선알루미늄이 윗골이 달긴 했지만 15% 가까이 상승 탄력 유지했고요. 1,965원에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조일알루미늄이 음봉 전환되긴 했는데 2%대 상승세 유지하면서 2,350원에 종가 마감했고요. 이어서 삼화알루미늄이 장중에 10%대 급등하긴 했었는데 하락으로 바뀌면서 3%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25,350원에 종가 마감했고요. 이어서 알루코와 대오AL도 차익 매물 나오면서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2.99% 하락했고요. 20포인트 내린 651포인트에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연 저점을 계속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출발부터 670선 아래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락세 계속해서 연출됐는데 650선까지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모습 연출됐습니다. 후반부 들어서 3% 가까이 이렇게 하락했는데요. 오늘 651포인트에서 650선 지키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쌍끌이 매도세 나왔는데요. 그래도 막판에 기관 쪽에서 매도폭을 다소 줄이기는 했습니다. 외국인이 414억 정도 순매도했고요. 기관이 46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반대로 개인 쪽에서는 순매수세 유지했습니다. 297억 정도 순매수 유지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주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분위기 가운데 오늘 2차전지 소재주들 상승 탄력 강했습니다. 먼저 에코프로비엠이 긍정적인 3분기 실적 전망치가 주가를 견인했는데요. 오늘 5%대로 강하게 상승을 유지했습니다. 5.2% 가까이 상승하면서 종가 104,700원에 마감했고요. 이어서 LNF가 부합권 등락 반복하더니 막판에 강부합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196,000원 터치했습니다. 이어서 에코프로 쪽으로도 수급 들어오면서 강부합권 거래 마쳤고요. 약 1% 가까이 상승한 123,500원의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제약바이오주 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신라젠 쪽으로 투자 심리가 몰리면서 다소 부진한 모습 연출됐는데요. 먼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 가까이 하락한 64,100원 터치했고요. 이어서 HLB 쪽으로도 매도세 유입됐습니다. 1.74% 하락한 39,500원의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 제약이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68,000원의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개인주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밀리는 분위기였는데요. 오늘 펄어비스와 카카오게임즈가 신저가 기록했습니다. 먼저 펄어비스가 신작 출시 시점이 연기됐다는 이런 악재 반영되면서 10% 넘게 급락 보였고요. 37,750원 터치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게임즈도 실적 부진할 거란 이런 전망에 5.8% 가까이 하락했고요. 34,950원의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장비주인 리노공업도 오늘 약세 보였는데요. 막판까지 하락폭 키우면서 1% 가까이 빠졌습니다. 137,500원의 종가 마감했고요. 이어서 오늘 엔터주들 전체적으로 하락했습니다. 3분기 실적이 호조의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JYP엔터가 3% 넘게 하락했습니다. 3.36% 하락한 54,600원의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리튬 가격이 톤당 1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부가 물량 확보에 나서면서 어제 정부가 칠레와 광물 공급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금양이 아프리카 콩고와 또 광산 개발 MOU 체결하면서 상한가 터치했는데요. 금양이 18,700원에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전체적으로 리튬 관련주들 쪽에 매수세가 크게 유입되는데요. 먼저 리튬 추출 기술을 보유한 제형택의 지분을 보유했던 유일에너테크가 주목받으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2.7% 상승한 17,100원의 종가 마감했고요. 또 리튬 플러스와 전략적 투자 관계인 EV 첨단 소재 쪽으로도 매수세 포착됐습니다. 12% 가까이 상승한 1,925원의 종가 마감했고요. 또 포스코엠텍과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홀딩스의 아르헨티나 리튬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이러한 소식 나오면서 급등했습니다. 포스코엠텍이 18% 이상 급등하면서 7,450원의 종가 마감했고요. 포스코홀딩스는 강부합권에 거래 마쳤습니다. 237,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현대차 관련주들 소식입니다. 현대차가 2025년까지 전 차종을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로 전환하겠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그 가운데 코나아이가 제네시스 GV60에 무선 업데이트 기술을 공급했다는 사실 부각되면서 오늘 장 상승했습니다. 코나아이가 7% 가까이 상승한 16,200원의 종가 마감했고요. 또 현대 오토에버도 강하게 상승을 켰습니다. 차량용 OS를 개발하고 있는 계열사로 알려졌는데요. 차량용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로 이렇게 성장성 기대감 받으면서 2.7% 가까이 상승을 켰습니다. 11만 5천 원의 종가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